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3대 지수가 그래도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 잘 보내셨나요? 힘들게 보냈습니다. 바쁘셨군요. 네, 가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를 해야죠. 네. 아무래도 또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고요. 자, 5월 첫 번째 저희 이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주요 기업 실적 가이던스 안개 속. 지금 어닝 시즌이 이어지면서 이 가이던스를 좀 낮추거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CEO의 발언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는데 우선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되짚어 볼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트럼프 불확실성이 무슨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에도 사실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한번 잠깐 좀 보면은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뵀을 때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이 났다. 역성장. 그다음에 PCE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 3월달 지수가 2.3% 상승. 그다음에 근원 PC 같은 경우는 2.6% 상승으로 좀 네. 둔화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피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돼 있지만은 경기 침체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봤어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또 5월 2일 날 4월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는 보니까 고용 시장은 또 견고해요. 반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 이거 안 내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4월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이 4.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난달에 17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16만 7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장에서 보는 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경기 침체 빼고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견고하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 있지만은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기라는 것은 결국 P 곱하기 Q거든요.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는 건데 프라이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 소비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침체로 네.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그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봐라.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됐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이 금리 비용 때문에 소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고 소비 양이 줄으니까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준에 대해 그 화살을 지금 돌리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오늘 동결 가능성이 거의 9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이제 저희가 6월 이제 18일에 이제 두 번째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연휴 전까지만 한 60% 이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은 30%를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 이 정도의 지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트럼프와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부분이 당분간 시장에 약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FOMC 결과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동결을 한다면 언제 금리 인하를 재개하느냐 이것도 궁금증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금리 인하 재개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냈다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 저도 이제 5월 1일 어떤 고용 보고서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들 지금 기대를 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고용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었죠. 당장 봐도 연방정부에서 지금 감축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더 지속된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 라인 변수가 만약에 견고하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 한 7월달, 8월달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이제 6월 첫째 주에 나오는 5월달 고용 지표가 조금 더 둔화된다라고 했을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6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때 고용 지표가 더 견고하게 나온다 이랬을 경우는 저희는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첫째 주에 나오는 5월 고용지표 주목해야 한다. 저희가 그때도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을 뒤덮었었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싶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좀 커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지각 변동이라는 게 뭐 중국과의 뭐 합의가 있는가 그런 예상도 하는데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8개 주요 교역국 중 현재 중국을 제외한 17개 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가 아니라 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미국에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 및 자본 투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넓은 범위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가들이 네. 저희들은 관세를 몇 퍼센트로 맞출까 이 생각만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센트 장관은 이미 다른 국가들하고는 환율,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그럼 결국은 지금 이것은 무역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도 중국하고 지금 얘기되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스 그리어 이제 대표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허리퐁 부총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관세를 몇 퍼센트로 맞추겠다 이런 협상이 아니라 결국 무역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환율이라든지 비관세 장벽까지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나온 것은 여기서 뭔가 협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중국은 가장 급한 게 반도체고 미국은 가장 급한 게 지금 히토리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품목별 단위로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괄적인 뭐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무역 전반적인 협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좀 기대를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건은 아마 이제 품목별 한두 개의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양보하는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무역 양국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기대감을 좀 더 가졌던 게요, 대표님. 저는 트럼프 발이 아니라 이제 베센트 이름이 들어간 뉴스였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했는데 우선 이번에는 큰 그림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히토류, 뾰족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좀 한두 개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반적인 관세를만 낮춘다던가 아니면 비관세 장벽을 서로 없앤다던가 뭐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맞춰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듣기까지는 좀 시간이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뭐 관세,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들어가 있는 견해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겠죠. 제가 보기엔 실적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요. 네. 당장 어제 발표된 AMD 같은 경우에도 매출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도 72억 달러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작년 2분기 대비해서 23% 증가한 수치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결국 AI 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적자가 한 뭐 15억 달러 이상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AMD의 이제 결과적으로 그 관세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관세 아닌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네. 거거든요. 이것도 돼 있고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매출이 괜찮았어요. 2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 분기 대비해서 작년 분기 대비해서 28%가 증가했어요. 가이던스도 20억 달러를 2분기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20.3억 달러예요. 0.3억 달러 차이가 난다고 위달된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게 거의 7, 8% 이상 지금 시간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문제가 2분기부터 이렇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가이던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결국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라든지 무역에서 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가이던스가 계속 지금 문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가이던스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실적은 좋을 거다. 그러나 가이던스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우버하고 지금 월트 디즈니도 벌써 나왔어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매출이 한 116억 달러 전망을 했는데 115억 달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차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식료품이라든지 소매 부분 쪽에서 이 배달 서비스하는 거 두 개가 양쪽에 이제 비즈니스 매출인데 둘 다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 서비스 쪽에서 가격 인하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2분기 가이던스도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자기들이 더 가이던스라든지 가격 인상을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는 오늘 이제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지난 분기에는 사실 OTT 서비스에서 가입자 수가 한 70만 명 감소한 걸로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70만 명에 대한 감소 부분도 많이 메꿔졌어요. 그다음에 OTT 쪽 서비스에서 약간 가격 인상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쪽은 가이던스를 저는 좋게 잡았어요. 자기들은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겠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로 그냥 네. 오늘 주가가 다 예. 벌써 뭐 지금 나오는 게 오늘 9.8% 지금 장내에서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가이던스가 결국은 아마 주가 향방을 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제 회사들도 결국 가이던스를 유심히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전망을 하시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가이던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뭐 해당 소식이 오늘 우버는 1% 좀 넘게 내리고 있고 디즈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력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장 마감 후에 엠러빈이 실적 발표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